오히려 쿠바에 대해서 강공책을 몰아붙일 것인지. 두 번째는 쿠바가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는 이미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제공하던 원유가 끊겼습니다. 라울 카스트로인가요? 그 사람을 미국이 기소를 했더라고요. 미국 입장에서 한다면 이거는 주권 침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다. 자, 이번엔 쿠바 이야기입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 저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전쟁이 좀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쿠바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쿠바하고 북한을 같이 봐야겠죠. 이제 쿠바에 대한 북한. 경제 제재 강화는 이미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고. 네네. 쿠바니까 이제 전력 수급이 잘 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제공하던 원유가 끊겼습니다. 네네. 지금 뭐 전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냉전이 끝나고 나서 쿠바가 고립됐을 때 카스트로 정권이 결정한 것은 우리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산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성공했어요. 네. 근데 전기가 있어야지 관광 산업도 하는 그렇겠네요. 것이죠.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지금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 정권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겨우 지금 60일 휴전 합의 사인을 앞두고 있는데 또 쿠바 제압이라는 리스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란 전쟁에서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쿠바에 대해서 강공책을 몰아붙일 것인지. 두 번째는 쿠바가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 이번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것은 북한이 정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주변의 오일 생산, 원유 생산 국가들을 인질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 공격받으면은 카타르 때리고 사우디 때리고 쿠웨이트 때리고 그럼 꼼짝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북한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인질로 있죠. 인천국제공항, 반도체 때립니까? 평택. 네. 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북한이 생각 안 했을까요? 북한이 폭풍 여단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해서 얻은 것은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아, 그건 대단한 플러스 이란이 드론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나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드론이죠, 북한은. 그러면 드론 가지고 근거리에 있는 한국, 경제, 대만, 일본 무차별 공격한다면은 두 번째 북한이 안심하는 것은 북한은 이란도 아니고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다. 안심해도 된다. 뭐냐면 핵심 광물이 많다거나 히토류나 원유가 많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접수하려고 하겠죠. 근데 북한은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이 아니에요. 핵폭탄만 가지고 있네요. 안심해도 돼요. 두 번째 쿠바 같이 미국 바로 밑에 있으면은 접수하려고 하겠죠. 국가안보 전략 미국의 방위 최상위 문건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핵심 안보 이익은 남반구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도 아니에요. 남아메리카랑 카리브 해가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미국의 영향권이 있어야지 경제난 정치 폭압 때문에 미국으로 불법 이민 오는 사람도 줄어든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죠.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쿠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조용히 체포되는 것을 보고 내가 다음번 아닌가. 그래서 경호원들을 다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고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있더니 이란 전쟁이 2월 28일부터 시작됐어요. 보니까 이란이 저렇게 버티면은 우리도 버티겠다. 더군다나 전술핵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빅딜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회담은 할 가능성이 높군요.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지금 사진을 괜히 띄웠잖아요.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같이 산보하던 사진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걸 띄웠어요? 그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만간 그러니까 뭔가
그 이벤트가 있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기 SNS에 올리는 게 다 누가 보기를 바라고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휴전 합의 이뤘다는 포스팅을 하면서 기름이 흐르게 하라 이런 네, 문장을 네, 하고 네. 모든 선박들이여 이제 시동을 켜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기름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나안 젖과 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기독교 그 네. 보수 지지층이 딱 듣게 하는 것이고 엔진을 시동하라 이것은 그게 나스카 아시죠? 미국에서 제일 큰 레이스카 경주. 예. 거기 시작할 때 주최 측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Gentlemen, start your engines. 그럼 차들이 이제 시동을 켜기 시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스카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전통적으로 공화당,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거든요. 뭔가 라임이 있는 거네요. 라임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둘이 이렇게 등 보이고 산책하는 사진을 올린 것. 그것은 다음은 북한이다. 그리고 쿠바랑은 달리 뭐 북한을 이제 성조기로 덮은 사진을 올린 건 아니잖아. 대화를 하겠다. 그렇군요. 순서도 맞습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네. 시진핑 주석 방문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어떻게 할지 조율을 했을 거고. 네. 이란 전쟁 60일. 그다음은 쿠바랑 북한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라울 카스트로인가요? 예. 그 90살도 넘은 사람인데 거의 치매 수준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미국이 기소를 했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도 네. 미국 입장입니다. 미국 네. 입장에서 한다면 이거는 베네수엘라 주권 침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다. 왜냐하면 군사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법을 집행하는 건가요, 그냥?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신 이것은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네. 한 번도 마두로 대통령을 정식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선거 조작으로 집권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범죄자예요? 범죄자기 때문에 다른 주권 국가의 정부 수장에게 주는 어떤 외교 면책 네. 그걸 안 줘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오랫동안 깔아온 거예요.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법의 그 외교 관례에서도 네. 한번 그 나라의 정식 정부 수장으로 인정한다면은 외교 면책 특권을 허용해야 돼요. 그 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하듯이 그렇군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그 정부의 정당한 정부 수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 안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 아닙니다. 대통령 아니에요. 국가 대 치밀하게 국가의 관계가 아니군요. 그냥 범죄자를 잡아간 거군요. 범죄자 그리고 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주범이에요. 현상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법 위반이 하나도 없는 게 옛날에 파나마의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했듯이 네. 마약 범죄자로 네. 그냥 미국 법무부가 네. 마약 사범 그리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부부를 체포해야 되는데 그 영장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좀 군대를 네. 동원해야 될 그런 거 있잖아요. 특수부대 네. 가고 뭐 그래야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권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베네수엘라와 군사적 교전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장 집행을 하고 깔끔하게 최소한도의 인명피해만 있었지만 뉴욕 법정에 세운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 캄보디아의 스캔 범죄자들 뭐 그런 거 가서 소탕하고 그러듯이 똑같은 그런 차원입니까? 우리나라가 그 캄보디아 범죄 집단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의 법적인 태도를 그 유지해 왔는 걸 제가 봐야 되겠어요. 네. 미국처럼 했는데. 근데 다시 카스트로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60년대부터 미국은 쿠바에 이런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배격하는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니까 네. 나이에 상관없고 상황에 상관없이 그동안 못했던 영장 집행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로도 볼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군사작전 그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그런 작전을 펼 수도 있는 겁니까? 쿠바에 대해서? 펼 수도 있죠.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한 다음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네. 나 기세다. 영어로 하면 I have hot hand. 왜
도박할 때 보면 뭐 어떤 때는 막 카드도 다 떨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원하는 네. 대로. 네. 나 기세다 그런 얘기를 했대. 그것 때문에 이란 전쟁도 전격적으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정했다는 설이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이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는 입장에서 쿠바에 대해서 어떤 전격적인 작전을 해서 좀 덮으려 그럴지 네. 아니면 이란 전쟁에서 워낙 소진이 됐고 어려웠기 때문에 쿠바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하고 네. 차라리 외교적인 빅딜을 북한과 먼저 시도할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바가 경제난 때문에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첫째, 네. 이란이 47년 동안 혹독한 경제 제재를 하긴. 받았는데 네. 신정 정권이 얼마나 위기를 맞았는지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긴 뭐 북한도 저렇게 계속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경제 제재는 네. 사실 성적표를 보면은 경제 제재를 통해서 원하는 전략 목표를 성취한 것은 그다지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네. 왜 지도자들은 경제 제재를 선호하는가? 첫째, 군사 동원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적죠. 네. 어떤 군인이 희생되거나 한다면은 비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경제 제재를 하면은 뭔가 그래도 정당한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는 해야 되니까. 저는 그거를 안락의자 신드롬이라 그러는데요. 네. 사장님 여름에 더운데 그늘에서 안락의자 이렇게 하면서 배우 이병헌이 영화에서 얘기한 게 뭐죠? 모히또에서 뭘 마시나? 몰디브? 몰디브에서 모히또인가 모히또에서 몰디브인가 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제자리에 있잖아요. 예. 앞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근데 경제 제재를 하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네. 정당화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뭐 비핵화라든지 쿠바 정권 교체라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난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 이런 안락의자 신드롬에 젖어들 수 있죠. 그걸 안락의자 신드롬이라 그러는군요. 근데 쿠바에 중국의 도청 장치, 미국을 도청하는 감시하는 장치가 있다. 그게 또 뭐 중요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일까요? 저는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미국은 그 우리 청와대 네. 안보실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도청하고 녹취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었죠. 아니요. 옛날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요청을 미국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이야기가 네. 단어 하나하나 바이든 행정부 때입니다. 오, 그랬어요. 독일 총리 핸드폰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청하는 게 들켜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한테 사과를 했죠. 근데 얼마 있다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또 들통났습니다. 우방끼리도 이러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군요. 들키지만 않으면. 중국이 미국한테 정찰 풍선 띄웠던 건 기억나요? 예, 캐나다에서 뭐 그 적발됐잖아요. 그래서 격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관련 없다. 예.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미국한테 선물로 준 것일 것이다. 하물며 쿠바가 미국 바로 마이애미에서 하긴 5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예. 그거를 아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놔둔다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국제정치 이란 문제 또 북한하고 중국 관계 쿠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또 생생한 이야기를 청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